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3%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910억 원 정도인데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에 비하면 또 유통되는 주식수에 비하면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래대금이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오늘은 약간은 밀렸다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 나는 것도 아니고 종목에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늘 하루는 그냥 쉬어가는 날이다. 아니 거래대금이 없는데 힘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삼전 보세요, 하이닉스 보세요. 맨날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상나님, 우리 이제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공략해 보는 거 어떨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막 쌍남이 막 억장 무너짐이 돼. 왜?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식하기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 장중에 우리 쌍남이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내용입니까? 얘네는 지금 단타의 영역이에요. 어디 봐서 가치 투자입니까? 성장 투자입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하루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고, 우리는 이 주식을 공략할 때 실시간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봐야 돼요.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대응했나요? 업황 보고 실적 보고 대응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예전에 코로나 때 올랐을 때 이 정도만 올라도요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만큼이나 올랐어요. 기업이 별로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런 삼성전자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확인할 것만 잘 확인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만 잘 하면은 꽤나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빠지면 아유 선생님, 삼성중공업 이놈의 자식 맨날 가면 떨어지고 가나 싶더니 또 떨어지니까 아주 왼수입니다, 왼수,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종이 한 장 차이에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딱 종이 한 장 차이로, 한 끗 차이로요 여러분의 계좌가 바뀌고요.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면서 말이죠. 삼성중공업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뭐였죠? 이렇게나 오른 이유가 뭐예요? 노후화된 선박 사이클 덕분이었죠. 교체 선박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업황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이 그동안에는 저조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실적이 아주 재밌게 나오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주기가 깁니다. 장기적인 사업이죠. 수주를 받아도 고객사에게 인도하는 기간이 길고요. 고객사가 그 배를 받아서 그 배를 이용하는 시간도 1년, 2년 정도가 아닙니다. 선가가 비싸니까 고쳤습니다, 계속. 자, 그러니까 중공업은 새롭게 큰 대형 선박을 수주하는 것이 업황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근데 그동안 그것 때문에 올랐던 상황인데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죠. 제가 이 삼성중공업은 노후화된 선박 사이클이 터지기 직전부터 자 크게 오를 주식이다, 역대급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구독자분들 꼭 챙겨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밑에서부터 함께 매집을 했고 그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1파라고 봅니다. 막 이게 1파다, 요거 이 잔바리 파동 결국 1파가 나왔을 뿐이고 2파 대상승을 위한 조정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조금 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황당한 이야기가 저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보고 있다면 우리 다 같이 돈벼락 맞아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돈벼락 맞을 준비가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을 꾹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자, 잠시 화면을 바꿀게요.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저는 이뻐 보이냐, 아직까지 왜 10만원 안 갔냐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애들은 얼마나 실적이 나오냐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보통은요 요 실적에 대해서 미리 예측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죠. 그래서 기업이 한 해 얼마 벌어올까를 따져가면서 기업의 적절한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하는 내용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외인들이 적절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를 판단하면서 매집을 해요. 비싼 주식은 손 안 댑니다. 저는 외인들이 지는 걸 못 봤어요. 왜냐? 판단을 제대로 하거든요. 비싼 주식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일부 매도가 나오니까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 같죠? 뭔가 큰일 난 것 같죠?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충격적인 외인들의 흐름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자, 외인들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드리고, 외인들이 저렴한 주식을 판단할 때는 뭘 본다?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작성을 많이 하는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 회사의 적절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판단합니다. 자, 일단 삼성중공업의 2027년도 예상되는 매출액은 약 14조 원이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약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1조 7천억 정도 돼요. 자,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떼고 다 떼고 그래서 얼마를 버는데 라고 하는 가격인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 녀석을 바탕으로 시가총액과 함께 나누면요, 맞아, 한 주당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얼마를 벌어오는데 라는 게 계산이 돼요. 그게 2027년도에는 얼마다? 2,083원입니다. 한 주당 얼마 버는데 이 가격이 주당 순이익이고 EPS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황당하지만 EPS가 2,083원이면은 주가가 이게, 야, 그럼 한 주당 이 정도밖에 못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EPS에 우리는 뭘 더해줘요? 1년에 한마디로 2027년도의 매출이 이 정도가 나오면 삼성중공업이 그 한 해에는 한 주당 2,083원을 버는 거네 라고 지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은 1년 만에 끝나지 않아요. 2년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흘러가는 중장기적인 사업이요. 그럼 매해마다 이런 주당 순이익이 찍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식에 뭘 부여합니까? PER이라고 하는 멀티플이라고 하는 녀석을 부여를 해요. PER은 점수예요. 시장의 매력도에 따라서 몇 배를 줄까? 업황의 사이클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하면서 점수를 줍니다. 2,083원이라고 하는 EPS에 20배를 주면요, 주당 가격이 4, 5만 원 됩니다. EPS에다가 이 EPS에다 PER을 30배를 주게 되면은 주당 가격이요, 6만 원, 7만 원대가 됩니다. 여기에 35배, 뭐 40배 이렇게 주게 되면요, 주가 10만 원 가는 건 예의도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나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까지 선박 사이클만으로도 삼성중공업이 정말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의 EPS는 네, 처참합니다. 2026년도 1분기에 115원이에요. 연간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EPS가 620원입니다. 620원 하는 EPS 620원짜리 하는 이 주식이 한순간에 2,000원대로 올라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변화거든요. 삼성중공업이, 그것도 삼성중공업이, 맞나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LNG라고 하는 사업은요, 단순히 수십조 원의 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중심이 되는 기술 하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수십조 원의 실적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위한 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FLNG에서 삼성중공업이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멀티플을 충분히 얼마나 더 줄 수 있다? 20배는 줄 수 있다. 20배는? 아니, 하나오션도 받고 현대중공업도 받는데 삼성중공업이 이걸 못 받겠어요?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이고 그 정도의 이벤트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나스코랑 협력을 하면서 NGLS라고 하는 미 해군 수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죠? 개념 설계 수주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능 설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 단계가 남아 있다는 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타임라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념 설계 받아냈으니 다음에 기능, 기본, 단계별로 접근할 테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건조라는 걸 들어가게 될 건데, 건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가가 오른 게 아니죠. 야, 조만간 건조하겠는데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박 사이클로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삼성중공업의 변동성이 커졌죠. 맞나요? 왜?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선박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았었던 FLNG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미 해군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심지어 FDC라고 하는 해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까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EPS가 미칠 정도로 폭발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얼마를 벌어오는가에 따른 밸류에이션 산출을 했더니 삼성중공업의 적절한 주당 가격이 일단 FLNG만 보더라도 4, 5만 원대예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지금 삼성중공업의 적정 주가를 4, 5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FLNG만 반영한 가격이거든요. 앞으로 미 해군 사업이라든지 FDC라고 하는 성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반영이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지금 가격이 어쩌면 역사적인 저점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삼성중공업 돈벼락 맞아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요, 삼성중공업 돈벼락이라고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빠질까요? 와, 이거 진짜 속상한 질문이죠.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거 인정해야 되는 게, 오늘 이거 인정 안 하면 피곤해집니다. 삼전하이닉스가 대장이 맞아요. 얘네 실적이 미치긴 했거든요.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면서 너도 나도 엔비디아 칩을 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불티나게 삼전하이닉스에게 주문을 합니다. 실적과 성장 두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식시장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영원한 주도 영원한 소외주도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를 생각하시면 어떤가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이 삼성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 볼품이 없나요? 아니죠. 언젠간 반도체보다 더 크게 갈지 모르는 정말 원대한 여정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저렴할 때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죠? 내 주식이 망해서 떨어진다, 내 주식이 쓰레기라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이 주식이 잠시 쉬어가고 있구나. 하필이면 삼전하이닉스가 저렇게 난리를 쳐서, 아유, 그럼 선생님 삼전하이닉스는 언제쯤 끝날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자,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를 바탕으로 우리가 적정 주가를 각 시나리오별로 확인했습니다. 20배를 줄 수 있는 경우와 30배를 줄 수 있는 경우와 40배를 줄 수 있는 경우. 40배는 과한 오버슈팅이 맞아요. 맞나요? 40배를 준다라고 하는 건 딱 어느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라 주는. 저는 이게 뭐 적정 40배가 적정 주가다 이게 아니라 20배, 30배 정도는 가능하고 이 정도까지 가면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이거를 보고 웬들이 저렴한지 비싼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거. 자, 재밌는 거 하나 오픈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삼성중공업의 웬들이 계속 매도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자, 과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 JP모간이 2022년도에 390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JP모간이 835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580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모건스탠리 한번 볼까요? 2024년도에 730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멜린치는 1200만 주를 순매수해놨고요. 골드만삭스는 1400만 주를 순매수해놨습니다. 자, 2023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180만 주 순매수해놨고요. 멜린치 320만 주 순매수해놨고요. 모건스탠리 1000만 주를 순매수해놨습니다.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외인들이 올 2026년도에 담았던 물량을 토해냈다라는 거는 제가 많이들 보여드렸고 설명도 드렸어요. 그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요때 외국계 증권사들이 상당수 매집을 많이 해놨고, 2026년도에 매집하고 있던 물량을 일부 토해냈는데, 아니 정확히는 뭐 거의 다 토해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얘네가 판 거는 26년도에 매집했던 매수 물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 얘네가 뭐 앞으로 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아니죠. 이 주가를 지금 올리려면은 개미들이 팔아야 되는데, 삼성중공업을 알고 들어온 분들은 지금 삼성중공업이 답답한 주가인 건 맞지만 재료가 너무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못 팔죠. 재료가 너무 좋으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 이 추세를 통해서, 좋은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 외인들의 매집세였고, 그 흐름이 올 상반기에 나오다가 외인들이 일부 2026년도에 매수하던 것만, 2026년도에 매수하던 것만 파니까 추세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추세 이탈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던 대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요거 다 판 거 아니거든요. 이건 들고 있거든요. 가끔은 추세를 이탈시키면서 겁을 줍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주식은 쓰레기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매도라는 걸 해요. 지금 호가창을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이 호가창 굉장히 가벼운데, 나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물량을 매집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 물량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야금야금 주가를 떨어뜨렸다가 매집하고 반복을 하는 거다. 이때 주가를 방어했던 거 누구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누가 담았는지를 저는 이날 금요일장 영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회수가 약 5,500회 정도 나왔는데요. 우린 다 확인을 했어요. 맞나요? 누가 방어했는지를 확인했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내일장부터 뭘 확인해야 되죠?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지켜줘야죠.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할 점은요, 주가가 단기 더블탑을 만들고 나서요, 하락이 나오고 올라오다가 하락이 나오고 올라오다가 하락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말 그대로요, 하락하는 힘이 더 큽니다. 올라가려고 용을 쓰는데 올라가는 힘이 약해요. 하락하는 힘이 더 크고, 뺐다가 좀 크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었어요. 자칫하면요, 얘가 사실은 딱 요 정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빠졌어야 돼요. 첫 번째 1파 하락 이후에 2파 하락은 더 큽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면서 요 정도까지는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정말 끔찍하죠. 근데 그걸 막아줬던 게 누굽니까? 외인이었죠. 제가 당일의 수급 다 보여드렸고, 그럼 이 자리가 방어가 됐다는 건 앞으로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빠진 게 아니라 한 번은 방어가 됐고, 방어를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추세 위로 올라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시점이 되면은, 자, 일단 이 주식이 저렴한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추세 위로 다시 올라설 때, 이 위로 올라설 때 우리가 공략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올라설 때에 누가 또 매수를 해서 올라타는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주가 놀림목을 보면서 우리가 저렴하게 또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한 여력이 있다면 일단 무작정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뭐하러 급하게 접근을 합니까? 앞으로 방향성 한 번 더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기회를 안 줄 것 같다? 줍니다. 기회를 안 주는 녀석은 없어요. 다만 기회를 줄 때 잡는 게 중요하죠. 기회가 왔는데 몰라요. 아, 기회 안 올 것 같아 하면서 올라가기 직전에 매도했더니 주가 올라가고, 주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기회인 걸 모르고, 야, 그냥 팔아버리자. 팔았더니 더 올라갑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물량 키워가려면 여러 물량 빼앗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자, 7371-7444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신청해 놓으시고요. 영상을 구독만 하시면 챙겨드리는 혜택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구독만 하면 챙겨드리는 혜택인 만큼 구독하시고 꼭 챙겨가시고요. 가급적이면 번호까지 저장을 꼭 해놓으실게요. 왜냐면은 VIP 가입을 해야 도와드린다, 혹은 뭐 감나라 배나라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뭐 전화로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장중에 여러분께 전화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자로 다 대응해 드릴 거고요. VIP 가입을 하지 않아도 챙겨드리는 내용인 만큼 구독해서 문자 신청하시고 받아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실시간 장중에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방송에서 모두 담아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VIP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 영상 보시고 구독한 다음에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무료로 진행해드릴 만큼 문자 알림 서비스 그리고 장주의 실시간 대응, VIP급 정보까지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